네,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함께 진행할 인사 타이밍이 좀 잘못됐는데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광노규, 최종화, 김철구 변호사님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지난번에 나간 방송에서 우리가 조회수 10만을 돌파한다면 공약을 하겠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댓글을 몇 개 적어왔는데요. 일단 YGK님께서 조회수 10만이 넘는다면 롤링 댄스를 해달라. 아마 그분은 박 팀장님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? 아, 롤링. 롤링 댄스가 뭐죠? 아니 꼬북자 몰라요 꼬북자? 여러분 모르신답니다. 일이 바쁘셔가지고. 네, 혼이 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엘라 제이님께서 영화 속 변호사들이 나왔던 장면들을 우리 변호사님들 스타일로 리메이크를 해달라. 성대모사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성대모사도 있고 내가 만약에 그 장면이라면 난 이렇게 했겠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 이거. 제 토시오에 거의 필터카만 얼마든지 그거는 네. 막상 시키면은 되게 못할 것 같은데. 그럼 뭐 얼마든지 그 정도야 뭐. 샐러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회수 10만을 돌파한다면 라이브로 고소한 영화 읽기를 해달라. 근데 가능하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실 편집돼서 잘리는 것 중에 저 19금이랑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아,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괜찮을까요? 근데 라이브로 아마 보시면 힘드실 것 같긴 해요. 우리 최종화 변호사가 말을 정말 많이 해요. 아니 이게 유독 최정화 변호사님이 디버 할 때 곽 팀장님이 제일 지루해요. 언제 끝나나?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라이브로 고소형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동안 2주 연속으로 데자뷰의 맨데이트를 보시다가 오랜만에 명작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자, 오늘은요 그야말로 전설이 된 영화입니다. 한국 영화의 어떤 세계화, 그걸 처음 시작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자, 오늘 다룰 그 엄청난 작품은요,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자 오대수.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는 뜻이라며 이죽거리는 이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가진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. 평범하다고 하기엔 글쎄요, 술버릇이 너무 고약한 것 같지만요. 경찰 조사를 받고 공중전화로 딸과 통화하던 오대수는 누군가에게 납치되고 맙니다. 납치된 오대수가 잡혀온 곳은 알 수 없는 사설 감옥. 그곳에서 오대수는 지옥과도 같은 감금 생활을 시작합니다. 마치 전형적인 모텔방처럼 생긴 감옥에서 오대수는 빛도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서서히 미쳐갑니다. 나 그럼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? 나 그것만 좀 가르쳐줘. 아 진짜.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오대수는 악행의 자서전을 적고 감옥에서 미치기 전에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.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만나게 된 바깥 세상. 시간은 무려 15년이 흘러 있었습니다. 오대수는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전율하며 어디론가로 향합니다. 길에서 만난 양아치들에게 수련의 성과를 확인한 오대수는 이끌리듯 일식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미도를 만납니다. 전 별종인가 봐요. 손이 굉장히 차거든요. 얘가 왜 이러지?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. 누구냐 너? 자신을 가둔 자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오대수. 그리고 그런 오대수의 앞에 준비된 견딜 수 없는 진실의 무게.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박찬욱 감독을 세계적인 명장으로 만들어준 그 영화. 단언컨대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. 바로 올드보이입니다.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. 우리가 시즌 1에서
다 잊으셨겠지만 기생충을 했었고요. 시즌 2에는 여기 올드보이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감상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. 저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아, 네. 맞아.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이 있죠. 네,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운은 많이 남는데 좀 기분이 막 좋지는 않은. 그러니까 다 명작이니까 한 번씩은 봤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은 시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네. 자식을 낳고 보니까 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그치.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실려 있잖아요. 그렇죠, 보니까 저는 보면서 막 최종화 변호사님은 제 인생 5대 명작 중에 하나고요. 5대 명작. 그리고 저는 이 원작 그 만화를 봤어요. 그러니까 원작의 어떤 그런 기본 구조만 사용해오고 만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거의 달라요. 다르죠. 네, 아예 이 원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사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, 거의. 없죠. 네, 그런 점에서 일단 정말 대단하다. 역시 천재적인 감독이다. 네. 김철구 변호사님은 올드보이 어떻게 감상하셨어요? 그때는 그렇게 막 엄청 영화를 심오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다르게 보이는 점들이 많더라고요. 확실히 그 장면들이 이제 뇌리에 박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빨을 뽑아버려요. 속도됐어 진짜. 아, 네. 자, 이 영화의 중심 소재가 복수입니다. 저는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. 우리나라는 뭐 사적 제재하면 안 된다, 복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이거를 좀 변호사분들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. 그 형벌의 그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어요. 네. 그게 예방, 네. 교화랑 응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네. 저도 이제 복수를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수가 네.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걸 모르게 해야 되죠. 아. 데미지는 주되 나는 아무런 피해 입지 않는 거. 굉장히 음습한 복수네요. 이게 드러나는 방법을 쓰면은 그거에 따른 또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. 사람의 본인의 스타일을 음침한- 드러내는 거죠. 내가 귀가 간지러운 이유가 있었어. 누가 혼담을 퍼뜨리나 했더니. 이제 최종화 변호사 얘기를 해줬는데요. 일단 형법에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. 복수 시대라는 시대, 그 다음에 위화 시대, 가계 시대, 지금 이제 과학 시대라고 불리거든요. 이걸만으로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복수 시대는 네가 내 눈을 뽑았냐 나도 네 눈 뽑겠다 이제 이런 시대인데요. 이거는 사실 그 고대 국가라는 것이 원시 시대 때의 형법이거든요.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당연히 사적 복수는 안 되는 거죠. 이혼 사건 같은 거 상담하다 보면은 여자분들 막 이러세요. 저는 그냥 감옥 가려고요. 막 이러세요 여자분들이. 정말요? 네. 저는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이제 그 순간은 분이 풀리실지 모르지만 인생을 길게 보신다면 후회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분노에 너무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럴 때일수록 이제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고 내 이성의 끈을 법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지 내 사적 복수는 좀 김철구 변호사님 뭔가 한마디 해주시죠. 이론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. 개별 법률 조항에 뭐 어떤 게 있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에 보복범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로. 잠깐만, 근데 보복범죄가 그 보복이 아니잖아. 이 맥락은 착한 놈이 피해 당했을 때 나쁜 놈한테 하는 보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나쁜 놈이 착한 놈한테 하는 보복범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삭제해주세요. 네, 오히려 보복에 이런 대한 게 거니까. 농담이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한정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. 같은 얘기를 했을 때보다 가중처벌 낸다는 거죠. 어쨌든 보복범죄 이런 게 있다는 건 내 김철구 변호사가 법적으로 얘기해. 그 챙겨주시네요. 어떻게 좀 살려주시려고. 소리 안에 있으니까요. 되게 훈훈한 모습이었어요. 자, 일단 그럼 주인공들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최종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오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캐릭터에 따라서 행동한 것도 있긴 한데 어떤 굵은 줄기는 다 암시에 따라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우진이 짜놓은 그 판에 따라서 쭉 가는 거고, 미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시에 걸려가지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고. 그래서 사실 이 두 명이 어떤 캐릭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?
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미도 같은 경우 캐릭터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. 네.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 네. 오대수가 과연 거기 갇혔어야 될 인물인가 싶기는 해요, 솔직히. 불쌍하다. 네, 그러니까 오대수는 그냥 주한이한테만 얘기했잖아 그 부분을. 네. 그 자기 한 마디 때문에 그렇게 15년을 갇혀야 된다는 거는 형량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안 맞다고 느껴지거든요. 잘 안 맞았다. 예. 이효진은 어떤 거 같으세요? 그러니까 이우진이 사이코라고 생각해요. 얘는 사이코다. 저는. 보복을 넘어선 것 같아요, 저는. 이우진의 행동이. 저도 약간 그 본인이 누나가 죽은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오대수를 통해서 덜어내는 것 같은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댐에 가서도 자기가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두 손 잡고 한 손으로 잡고 그지? 그러니까 이렇게 확 끌어올릴 끌어올려야지. 수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. 근데 저도 좀 그건 그랬어요. 네. 이렇게 잡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그러니까요.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 뭔가 집이 끝난다. 대신 복수는 해줄게. 네 그런 느낌. 약간 소름 돋는 장면이 오대수가 찾아갔을 때 그 뭐 손목 잘렸다고 정말 나를 싫어할 거라 생각하냐, 나는 막 미도를 4살부터 내가 했는데 막 이렇게 징징거리는 장면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한 캐릭터를 약간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. 굉장히 본인의 이런 게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나가 죽은 것도 오대수 탓을 하고 그게 해소가 되니까 또 자살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나약하고 또라이 같은 인간이다라는 네, 생각을 남 탓하는 어린아이 같은. 네,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우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부터 복수를 생각한 걸까요? 왜냐면은 만약에 오대수가 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사실 복수는 오대수가 딸이 생겨야지만 할 수 있는 복수인데 그러면 오대수가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기까지 그 세월 동안 이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만약 했다면은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? 아니면은 그 재력이 생긴 다음에 혹시 계획한 것인가?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딸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고. 네. 주한이라는 분 친구. 봤을 때 이분이 오히려 힘이 싸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주한이 갇혔어야 되는데. 맞아. 그 제 생각에 약간 이제 이 주한이라는 분이 절름발이로 나오시잖아요.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제 나한테 복수를 하러 올 수 없으니까 오대수를 또 넣었냐는. 약간 이우진은 그런 걸 즐기잖아요. 그러니까 15년 동안 가둬놓고 그 뒤에 이제 나를 찾아와라라는 입장이니까. 제가 봤을 때 그 주한이 딸을 낳고 났으면 복수 대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그죠? 얘기하다 보니 그치. 주한은 그냥 그런 거 화풀이 안 대상이 하고 나오는 것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그 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한 영화 읽기에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. 디테일 전쟁 디워, 그 올드보이의 어떤 디테일이 있을지 최종화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. 박찬욱 감독도 거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또 경건하게 하겠습니다. 매치 캐리. 네. 자, 근데 이 영화에 역시 또 완벽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. 또 흠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좀 약간 좀 아리송한 게 있었어요. 뭐죠? 이 영화는 최면, 암시 이거의 비중이 너무 커요. 그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될 네, 정도로.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결점의 그런 최면 능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가능한 건데 영화 마무리까지 한 번도 최면 과정에서 미스가 안 나와요. 용랑종 수준 아닌가? 거의 암시가 뭐 만능 통치야? 용랑전이 나올 줄 몰랐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시가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되게 그 암시가 그럴듯해요. 이게 전개 과정에서 보면서 특히 어색하지 않았다고 느껴졌는데 딱 한 군데가 좀 아쉬웠어요. 처음에 이제 미도하고 이제 오대수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미도가 이제 오대수의 팔을 특정 손 잡는 장면이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좀 어색하거든요.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암시인가 뭔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거기서만 뭔가 이게 일상적인 행동과는 다른 행동의 암시가 거기 딱 등장하는 바람에 그 장면 보시면 약간 좀 어색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거 빼고는 이 암시에 대한 설정이나 어떤 그 연출이 되게 완벽했다. 완벽했다. 네, 끝입니까? 이제 또 이제 저희 또 도시정비 사업 네네. 들어가야죠. 네, 이거. 건설과 이거 꼭 해야 관련돼가지고. 됩니다. 맨 처음에 이 사설 과목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였어요.
그러니까 자가 소유 건물이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이 사설 감옥의 그 두 가지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되는 게 비밀성, 그러니까 절대 이거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요. 그리고 장시간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. 15년이죠. 그렇죠. 물론 이제 돈이야 미리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려면은 같은 장소에서 이게 오랫동안 여기서 임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요. 그럼 어떡하죠? 처음부터 한 15년 계약한 거 아닐까요? 15년 계약이 있나? 그냥 건물 그대로 다 마취시켜놓고 다 옮겨도 되니까. 아, 똑같이 건물을 꾸며놓고. 또 중간에 옮겼을 수도 있다. 네, 뭐 거 영화에서는 이제 같은 건물이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설 감옥이라는 설정과 임차, 그러니까 빌린 어떤 공간에서의 운영이라는 그게 약간 안 맞았다. 근데 또 아직까지는. 최면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? 아 이건 뭐 거장의 작품을 제가 뭐 감히 흠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고요. 아, 네. 그냥 그랬다. 곽 팀장님은 어떤 디테일을 짚어내셨나요?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현실에 있기 힘든 그렇죠. 상황을 설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디테일로 찝으면 사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뭐 사설 감옥도 너무 말이 안 되고요. 복수가 난무하는데 그 누구도 신고를 안 하죠. 뭐 하물며 오대에서도 뭐 그 치과 가가지고 간호사도 묶어놓고 뭐 해도 간호사도 신고 안 하고. 공권력 자체가 사라져 있는 아, 세상. 그리고 그 배달부는 배달을 하러 올라가는데 15년 동안 배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? 근데 그 누구도 그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퀘스천을 안 했다는 것도 좀 일단 뭐 관련해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공소시효가 이때는 15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15년 뒤에 네, 맞아요. 빼내주잖아요.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아 사람을 뭔가 죽여서 살인죄 대책을 씌워도 15년 있으면 나는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25년으로 늘어났다. 아, 25년. 아, 김창호 변호사님은 어떤 거 짚어내셨나요? 이빨 뽑는 장면들 보면은 네. 당연히 그 중상해죄 해당하고 중상해. 복수하겠다고 남들한테 가고 괜히 이빨 건드리고 하면은 근데 이가 부러지는 거는 어느 정도로 중범죄인가요? 하나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상해죄로 볼 수 있겠지만 이빨을 15개 뽑잖아요. 아, 네. 그거는 일년에 그렇게 한 뽑기도 개씩이니까. 힘들겠다, 진짜. 그러니까 뽑기도 힘들 텐데 중대한 훼손을 가하고요 신체에. 자,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오대수와 미도 근친상간 장면이고 또 이런 일을 벌인 게 이유진이잖아요. 15년간 납치하고 감금하고 근친상간을 유도했는데 이런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일단 뭐 중감금죄 뭐 이런 거 뺀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이 죄가 되진 않아요. 아, 이거는 사실 뭐 죄랑은 상관이 없고요. 죄가 안 됩니까? 만약에 뭐 특정 관계에 뭐 혈족에 있는 뭐 혼인을 했을 때 네, 그 혼인이 뭐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된다거나 법적 혼인을 예, 말하는 거고. 형법상으로 뭐 죄책을 지는 건 전혀 없고요. 오. 따라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근친상간을 유도한 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해요. 죄가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는 그 최면과 어떤 암시 이걸로 인해 네네네. 가지고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범죄에서 그 최면이나 이런 영역이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라 가지고 최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이런 게 잘 안 먹혀요.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입증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우진을 처벌하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, 그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네. 말씀이시군요. 박노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일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죄가 되죠. 더 또 특별법 적용 대상이고 근친 간의 그런 아, 그랬다면 일방적이면. 네, 이렇게 이거 합의해서 한 거에 네, 처벌 대상이 되게 어렵고요. 지금 아. 최종화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요. 네, 또 그걸 유도했다고 해서 네, 처벌이 되기는 네, 어렵습니다. 아주 어린 나이였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선 성인이잖아요. 그렇기 성인이죠. 때문에 여전히 뭐 그 처벌 영역에서는 좀 빠져 있는. 하긴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기도 되게 좀 그렇겠네요. 이거를 이런 뭐 일이- 잡으러 다니기도 힘들고요. 예.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. 그죠, 네. 이거 강요죄에는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최면을 건 거를 폭행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줄을 근데 강요죄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는. 법적으로 무리인데 그거는. 그러니까 좀 무리한 해석. 저는 그냥 좀 약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확장 해석을 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니면 진짜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렇군요.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뭐 처벌할 수는 없다. 죄는 아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뭔가 못하고 지나갔던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
일단 이 영화가 2003년에 같이 개봉한 그 살인의 추억보다 관객 수가 덜 드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아마도 이게 이 작품성에는 별개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뭔가 회자되고 뭔가 친구들끼리 얘기하기 좀 곤란한 그런 약간 그렇죠. 내용 자체가. 물론 이제 상도 받고 엄청나게 되게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흥행면에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게 좀 아쉬웠다. 네. 세 분 변호사님과 함께한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정화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? 근데 저희가 네. 앞으로 할 명작이 남아 있나요? 남아있죠. 남아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, 부담감이. 네, 김정우 변호사님은 뭐 이때까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막 분석해서 본다던가 이제 뭐 장면 하나 하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계속 다시 봄으로 인해서 좀 그런 눈을 좀 키워야 됩니다. 곽 팀장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? 영화 늘 촬영할 때보다 제가 최정화 변호사가 진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영화를 많이 보고 아는구나라고 늘 감탄을 하거든요. 근데 오늘도 보기도 지칠 텐데 연구하면서 보는 가 있구나.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아니 칭찬하신 거죠? 이런 데서 약간 일반 그 변호사들이 보는 그런 캐릭터와 다른 점이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던. 곽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되게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. 사람을.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이 다니. 죄송합니다.